안녕하세요. 화성시민신문 윤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뉴스는 총 5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는 화성에도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돼서 이제 곧 공포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이 기사 시민 참여하는 과정이 없이 의원 발의로 이제 제정이 이제 좀 빠르게 된 상황인데,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행정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고, 경기도 31개구 신도시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에서 31개의 도시를 이제 같이 함께 조사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같이 취재를 해본 결과 31개 시군에서 이제 이행 정책, 조례가 수립된 곳은 한 11곳 정도 됐었고요. 그 중에서 시민사회 조직이랑 같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제 주민 발안 현황은 기후위기 안성과 경기, 남양주시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이 주민 발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기후환경과에 한번 취재를 해봤었는데, 이제 조례 공포 이후에 이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어떤 간담회 등 그런 절차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기사에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사는 화성시 사실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걸 저번 뉴스 읽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를 브리핑 해드렸는데, 이번 기사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 결산서를 가지고 좀 들여다봤습니다. 왜냐면 화성시 결산서라는 거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본 건 2021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결산서는 올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한 해 연말 지나서 이제 수입과 지출 부분을 이제 비교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화성시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저희는 예산이 한 1년 예산이 4조 정도 가까이 돼서 많은 돈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결산 보고서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돈을 쓰지 않고 남아져 있는 그런 잉여금의 비율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저희가 화성시 순세계 잉여금은 한 4천억 원 정도 가깝고, 이것이 이렇게 돈이 남는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돈이 그렇게 남기지 않게끔 이제 예산을 수립하고 써야 된다라는 어떤 상위법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살림연구소라고 예산을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결산이 많이 남는 것은 주민이 그 해에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만큼 지역 주민은 받을 수 있었던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했고, 저희가 이제 그 예산 법무 과장님을 만나서 이런 순세계 결산에서 돈이 이렇게 남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라고도 취재를 했었는데, 화성시청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이렇게 남는 부분은 전국 지자체 비율을 봤을 때 화성시가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다. 첫 번째 답변은. 두 번째는 이게 돈 남는 것은 내년도 추경에 쓸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순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를 받는 어떤 시민이나 주민이 어떤 걸 행정이 요구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함께 해봐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렇게 싶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인데요. 화성 푸드통합지원센터라고 로컬 푸드를 운영하는 어떤 재단법인인데, 이번에 신임 이사장을 공개 채용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 후보자분들의 면면이 주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3명의 후보자가 면접까지 본 상태고요. 이원철, 이빈파, 이응구 이 3 후보자가 나왔는데, 이원철 후보는 전 화성 로컬푸드 푸드통합지원센터 전 이사장님이시고, 이빈파 후보님도 푸드통합지원센터 급식사업국장으로 퇴임하셨고요. 이응구 후보님은 화성시청 공무원 출신입니다.
농식품 유통 과장을 거쳐서 장안 면장으로 퇴임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이사장 자리를 두고 지금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누가 될지 지금 관련 업계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일날 발표가 되고 발표가 되면 저희가 추후 후속 보도를 보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신규 컨텐츠로 나왔던 부분인데요. 탐방이라고 화성시 뭐 지역이든 뭐 기관이든 공간이든 기업이든 해서 그쪽 공간 소개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화성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가서 그 기관에 있는 거를 소개를 해봤고요. 이분 신혜선 센터장님 인터뷰한 셔츠가 꽤 2.8천회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꽤 많은 사람들이 보셨던 쇼츠입니다. 16일 날 있었던 화성시 그 언론인 대상 시정 브리핑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를 했습니다. 저희 신문 채널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고요. 총 4가지 안건을 가지고 이제 시정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민생 경제 산업국에서 주요 산업, 그리고 서해안의 관광 클러스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도로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도로과 대중교통 혁신추진단에서 대중교통의 확충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안건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4가지 안건이 매우 중요해가지고 기자들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한 안건당 한 3명, 4명 정도의 질의밖에 받지 못해서 무척 아쉬웠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상 깊었던 거는 화성시가 인구 대비 대중교통, 특히 택시가 너무 수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택시 총량 재산정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요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올해에 원래 20대 증차를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늘려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간 상태라서 결과를 보면 다시 재산정이 돼서 택시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좀 있어서 자세한 거는 저희 유튜브 통해서 라이브로 볼 수가 있고, 좀 더 저희 추가 취재에서 나오는 기사는 다음 주 뉴스일기에서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의견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가감없이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